192초. 우리는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세계의 경험을 갖게 됩니까? 이 존재성은 망원경과 같습니다. 관찰자는 망원경을 통해서 달과 별과 해 등을 봅니다. 그러나 관찰자는 망원경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 보이는 시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자, 주시자는 존재성, 곧 주시하기의 매체가 아니고 주시되는 현상계도 아닙니다. 저는 그대를 망원경의 지점에 못 박아두고 싶습니다. 저는 그대를 존재성으로 끌어내리는데 그대는 그 지점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그대에게 어느 망원경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지금 어느 것이 그 망원경입니까? 그대가 세계를 경험하고 관찰하는 것은 망원경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자인 그대는 그 망원경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 그 존재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의 관점을 떠나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평안을 얻겠습니까? 존재성에게는 무수한 이름과 명칭이 주어집니다. 이 망원경이, 이 존재성이 5가지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는데 9달이 걸렸습니다. 그 망원경을 통해서, 즉 관찰자의 표현일 뿐인 그 존재성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현상계를 봅니다. 그러나 망원경과 그 관찰의 시야가 사라지면 그 관찰자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의 대상이 있다고 말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 있다고 말하는 그 대상의 관찰자입니다. 존재성의 1차적 성질은 내가 있음의 느낌입니다. 그 후에 성질들의 다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자, 절대자는 어떤 성질로부터도 전적으로 자유롭고 그래서 그것을 니르구나라고 합니다. 이는 비성질적인, 속성 없는 등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존재성의 영역 안에 있는 5가지 원소들의 산물이자 유희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대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과는 별개로 남아있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존재성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는 존재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사건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대의 모든 이야기와 개념과 말들을 몽땅 내버리십시오. 결국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면에서 계속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내면의 잡담이 시작되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그대의 마음인데 그대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대의 호흡 자체가 이야기입니다. 호흡이 그치면 어떤 이야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은 어떤 개념을 통해 그 자신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쾌락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해석하는 마음은 세간 일을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타자성의 관념이 솟아나는데 이 타자성이
쾌락과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존재애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대의 개인성이 상실되지 않는 한 쾌락과 고통, 과거와 미래, 탄생과 고통 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알은 드러나 있고 일체에 두루합니다. 그것은 이 빛보다 더 순수하고 더 미세하며 그래서 그 빛을 인식합니다. 그대는 개인적인 기억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대는 몸과 자신의 동일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큰 마야, 환영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제가 말하는 것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진인이 자신의 지각성을 인식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대는 그 깨달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욕망과 마음의 개념들을 통해 그것을 판단하려 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그 안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상태에 안주하려면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올바르게 일어나서 그대의 영적인 진보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존재성과 육신은 진인의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소통으로 표현되는 그 언어가 아닙니다. 그대 역시 물러나 그대 안에서 언어가 일어나기 전에 상태 안에 안주한다면 그런 진인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깊은 잠과 생시 상태의 경계선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